87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인생을 바꾸는 말, 인생을 망치는 말. 저자, 아리카와 마유미. 출판일, 2024년 3월 25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긍정의 말을 하자. 책 소개. 말하다 보면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되는 마법의 말버릇. 긍정적인 말 vs 부정적인 말. 평소에 당신이 자주 쓰는 말은? 내 인생을 성장시키는 92가지 말버릇. 인생을 바꾸는 말, 인생을 망치는 말은 이른바 말버릇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식적으로라도 자주 쓰면 좋을 92가지 말버릇을 소개한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암시에 걸리기 쉬운 존재여서 자신에게 건네는 말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입 밖으로 꺼내는 말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말조차도 말이다. 그 말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선택의 순간에 당신은 뭐든 상관없어. 와, 난 이게 좋아. 중 어떤 말을 자주 쓰는가? 평소에 어차피 나는 이란 말을 자주 쓰는가? 아니면 이왕이면 나는 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가? 매일 무의식 중에 반복해서 입에 담는 말버릇만큼 우리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말은 없다. 영향력 있는 그 어떤 책보다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 컴퓨터가 전하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신뢰한다. 그리고 현실이 어떠하든 그 말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런 내가 되어야지,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은 말버릇을 사용해야 한다. 뇌의 무의식 컴퓨터가 나에게 말한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의욕이 넘쳐나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나,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말버릇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을 종종 하곤 한다. 즐겁기를 바라면서 지루해 죽겠다 고 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라고 말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싶은데도 나 같은 게 무슨 이라고 말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뇌에 입력되면 무의식 컴퓨터는 이를 실현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반면에 하루하루 활기차게 즐기며 사는 사람은 재미있다, 즐겁다, 기쁘다, 어떻게든 된다, 나는 할 수 있다처럼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행동을 유도하는 말을 자주 쓴다. 뇌의 무의식 컴퓨터는 이 말에 어울리는 것들에 의식을 집중한다. 이 말에 걸맞은 감정을 만들고 걸맞은 행동을 취하는 프로그램이 저절로 설정된다. 언뜻 생각하면 현실이 말버릇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말버릇이 감정과 사고, 행동을 빚어내며 이로 인해 겉모습, 표정, 환경, 인간관계까지 크게 달라진다. 평소 자주 쓰는 말로 내 인생이 바뀐다면? 인생을 바꾸는 말, 인생을 망치는 말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무심코 부정적인 말버릇을 반복하는 것은 말의 영향력과 참된 위력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감정이나 행동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말버릇은 쉽게 바꿀 수 있으며 의식하기 시작하면 말버릇은 금세 바뀐다고 말한다. 말버릇의 힘으로 누구나 더 나은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저자가 오랫동안 실천하고 직접 효과를 실감한 말버릇 92가지를 엄선해 담았다. 무심코 내뱉기 쉬운 부정적인 말버릇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말버릇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다룬다. 독자에게도 이제 달라지고 싶다. 지금 내게 필요한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효과가 실제로 느껴지는 표현을 버릇이 될 만큼 반복해보라고 제안한다. 버릇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메모지에 써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거나 오늘의 말버릇을 정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활용하는 것도 좋다. 속으로만 되뇌어도 상관없지만 소리내어 말할 때 말의 위력은 더욱 강력해지며 표정과 태도에 즉각 효과가 나타난다. 나아가 말버릇의 마법은 반복할수록 효과가 커진다. 이 마법에는 부작용이 따르지 않으며 비용도 시간도 전혀 들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말버릇을 바꾸면 자신이 바라는 바가 명확해지며 꿈과 목표를 이루기 쉬워진다. 감정 기복이 적어지고 우울해졌다가도 금세 회복된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장점을 바라보게 되어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상상력이 풍부해져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가 사라지므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행복한 감정을 더 자주 느낀다. 저자 소개. 저자, 아리카와 마유미. 작가.
일본 가고시마현 아이라시에서 태어났으며 대만 국립가오슝 제1과학기술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화장품회사 사무원, 의류점 점장, 기모노 입기 강사, 웨딩 코디네이터, 프리랜서 편집자 등 다양한 이직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조언자로서 글을 쓴다. 지은 책으로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함께 있으면 피곤한 사람, 어쩐지 말 걸고 싶은 사람, 말 걸기 싫은 사람, 만합한 감정 정리를 잘하면 인생이 잘 풀린다. 서른부터 성장하는 사람, 서른에서 멈추는 사람, 멀리 돌아가야 가장 먼 곳까지 갈 수 있다. 눈치 보지 않는 여자는 인생이 잘 풀린다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내가 자주 쓰는 말로 인생이 바뀐다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의욕이 넘쳐나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나로 일상을 행복하게 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버릇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암시에 걸리기 쉬운 존재여서 자신에게 건네는 말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일 반복하며 무의식 중에 입에 담는 말버릇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말은 없겠지요. 뇌의 무의식 컴퓨터는 자신의 말을 세상에서 가장 신뢰합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자신의 말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가 되어야지,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은 말버릇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버릇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매일 즐겁기를 바라면서 지루하다 라고 말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바쁘다, 시간 없다 라고 말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싶은데도 나 같은 게 무슨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뇌에 입력되면 무의식 컴퓨터는 이를 실현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루하루 활기차게 즐기며 사는 사람은 재미있다, 즐겁다, 기쁘다, 어떻게든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처럼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행동을 유도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뇌의 무의식 컴퓨터는 이 말에 어울리는 것들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이 말에 걸맞은 감정을 만들고 걸맞은 행동을 취하는 프로그램이 저절로 설정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현실이 말버릇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말버릇이 감정과 사고, 행동을 빚어내며 이로 인해 겉모습, 표정, 환경, 인간관계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무심코 부정적인 말버릇을 반복하는 것은 말의 영향력과 참된 위력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말버릇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고 부정적인 말버릇은 부정적인 현실을 만든다는 간단한 방정식을 기억해 두세요. 감정이나 행동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말버릇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의식하기 시작하면 말버릇은 바뀝니다. 말버릇의 힘으로 누구나 더 나은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말버릇 중 하나가 이건 기회다 입니다. 기회의 신은 앞머리만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회의 신은 만났을 때 바로 알아채면 꽉 잡을 수 있지만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맞닥뜨린 순간 잡아야 합니다. 저는 원래 매사에 부정적인 편이었으나 이건 기회다 라고 중얼거리자 앞머리밖에 없는 기회의 신이 떠올라 바로 행동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가령 조금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걸어봅니다. 두 번 다시 그 순간은 오지 않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즐겁게 대화하고 끝나는 인연이 대부분이지만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말을 건 노부인의 집에 초대된 적도 있고 여행지에서 만난 인연으로 첫 책을 출간하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흥미로워 보이는 행사가 있으면 일단 참가해 봅니다. 업무를 제안받으면 주저없이 도전해 봅니다. 기회라는 키워드를 반복하는 사이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길러지고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소소한 기회를 잡아가다 보면 어느새 기회의 신이 나를 꽤 먼 곳까지 데려왔구나 실감하는 순간이 옵니다. 귀찮다. 언젠가. 조만간. 이 말버릇이라면 자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버릇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는 제가 오랫동안 실천하고 효과를 실감한 말버릇을 엄선해 담았습니다. 무심코 내뱉기 쉬운 부정적인 말버릇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말버릇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다룹니다. 이제 달라지고 싶다. 지금 내게 필요한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효과가 실제로 느껴지는 표현을 버릇이 될 만큼 반복해보세요.
말버릇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메모지에 써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거나 오늘의 말버릇을 정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활용해봐도 좋습니다. 속으로만 되뇌어도 상관없지만 소리내어 말할 때 말의 위력은 더욱 강력해지며 표정과 태도에 즉각 효과가 나타납니다. 말버릇의 마법은 반복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마법에는 부작용이 따르지 않으며 비용도 시간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버릇의 근사한 마법을 활용해 한결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자신이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버릇을 바꾸면 자신이 바라는 바가 명확해지며 꿈과 목표를 이루기 쉬워진다. 감정 기복이 적어지고 우울해졌다가도 금세 회복된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장점을 바라보게 되어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상상력이 풍부해져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가 사라짐으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행복한 감정을 더 자주 느낀다. 잠에서 깬 순간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 좋은 아침. 오늘은 최고의 하루가 될 거야. 말버릇 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 처음 내뱉는 말, 하루의 첫 마디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잠에서 깬 순간 우리의 의식은 꿈 잠재의식과 현실 현재의식 사이에 있습니다. 몽롱한 몇 분 동안 내뱉은 말은 암시로서 잠재의식에 자리 잡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좋은 아침이라고 나 자신에게 인사해 주세요. 이어서 오늘은 최고의 하루가 될 거야 하고 소망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뇌의 무의식 컴퓨터는 이 말에 따라 설정을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에 파고들어 날씨가 좋아서 몸이 개운해서 즐거운 모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라며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레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런 설정에 어울리는 현실이 만들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최악의 날이네, 회사 가기 싫다 같은 말을 입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 뇌는 회사에 가기 싫은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온종일 우울한 기분이 이어지며 현실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는 부정적 에너지에 지배받게 됩니다. 명확한 소망이 있다면 잠에서 깨자마자 오늘 영업에서 분명 좋은 성과가 나올 거야. 꼭 나만의 카페를 열어야지 하고 바라는 바를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인간은 깨어있는 시간에도 90% 이상 무의식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무의식에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 한마디로 하루를 여는 말버릇은 적은 에너지로 근사한 인생을 향해 가는데 유기한 이정표입니다. 오감으로 기쁨을 느낄 때. 아, 행복해. 행복하다. 는 사실 20세기 초에 태어나신 아버지의 말버릇입니다. 당시에는 특히 남자 중에는 드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논두렁을 걸을 때도 바람이 상쾌하네. 행복하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식사할 때도 행복할 수가 본인이 입원하셨을 때도 이렇게 좋은 병실에 있다니 행복하구나 하고 어떤 일에서든 행복을 찾아내는 게 특기였습니다. 그래서 늘 싱글벙글 기분이 좋은 분이었지요. 가까운 사람이 연신 행복하다 며 기뻐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버지 덕분에 어느샌가 행복하다 는 저희 말버릇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 행복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글 때나 마사지를 받을 때, 아, 행복하다. 친구와 실컷 수다를 떨며 깔깔 웃을 때, 아, 행복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행복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손으로 오감을 통해 기쁨을 느꼈을 때, 아, 행복해. 라는 말은 그 기쁨을 더욱 크고 진하게 만듭니다. 설령 지금 행복을 실감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실감하지 못할 때일수록 아, 행복해 라고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이유가 떠오릅니다. 건강해서 행복하다, 할 일이 있어서 행복하다, 느긋하게 집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하고 눈앞의 행복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자칫 새로운 행복만을 쫓기 쉽지만 행복의 기본은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기입니다. 지금의 행복은 당연한 듯 보여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의 행복을 깊이 음미해 보세요. 입에 담는 순간 득되는 칭찬의 말은 질보다 양. 대단해. 멋지다. 근사하다. 칭찬의 말은 인간관계의 윤활유입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라는 메시지로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게다가 칭찬은 칭찬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칭찬의 진정한 위력은 칭찬을 입에 담은 순간
말하는 사람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쩐지 대학이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누구 씨는 작업이 빠르네요. 본받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칭찬을 건네면 친밀감이 생겨 호의적인 마음이 싹 틉니다. 칭찬의 말을 입에 담으면 마음이 안정되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달라집니다. 칭찬의 대상에게 직접 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하거나 혼자 중얼거리기만 해도 칭찬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오머는 건방지다 같은 험담이나 불만을 입에 담으면 부정적 감정이 강해져서 실은 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머릿속 생각은 대체로 긍정 또는 부정입니다. 무의식 컴퓨터는 칭찬을 입력하면 좋은 정보를 모으려 하고 험담을 입력하면 나쁜 정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게다가 무의식 컴퓨터는 자신, 상대, 제3자라는 인칭을 구분하지 못하고 전부 자기 일로 처리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칭찬의 말을 입에 담을 때 그 말을 듣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하면 그 말에 가장 상처받는 것도 나 자신임을 기억해 주세요. 꼭 재치 있는 표현으로 칭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칭찬의 말 삼총사를 활용해도 좋겠지요. 대단해, 멋지다, 근사하다 를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세요. 칭찬은 질보다 양입니다. 칭찬하는 버릇을 들이면 자꾸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어집니다. 칭찬의 마법을 10분 활용하여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며 일희일비하는 데서 벗어나는 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화려한 생활을 보고 좋겠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일하며 침울해하고 직장에서 일 잘하는 후배와 비교당하거나 친구들과 연봉이나 학력의 격차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의 비교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지는 싸움을 한다는 뜻이지요. 우월감, 안심감을 느끼고 싶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비교입니다.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정하려 하면 마음이 쉴 새가 없습니다. 주변이 어떠하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비교를 멈출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 의미 없이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될 때 의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고 되뇌었습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자기 외의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어 보일 때 저 사람들처럼 할 수 없다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지. 나는 사람 이름을 잘 외우니까 손님 이름을 외워서 접객에 활용해야겠다. 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나 과제를 찾아 그것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비교에 휘둘리지 말고 비교를 슬기롭게 이용해 보세요. 존경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한참 더 노력해야 한다. 더 올라가야지. 경쟁자와 자신을 저 사람이 열심히 하니 나도 힘을 내야지. 라는 식으로 자신을 격려하는 데 활용한다면 비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비교를 멈추면 타인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잘 됐다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경쟁도 다툼도 필요 없음을 깨닫게 될 테지요. 힘든 상황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는 말. 이것은 기회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실수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오히려 높이 평가받기도 하고 실패나 실언을 계기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중에야 그때의 위기가 기회였다고 깨닫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위기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시야가 좁아져서 비관적으로밖에 보지 못하므로 기회를 알아채기 힘듭니다. 이것은 기회다 라고 습관적으로 되뇌다 보면 눈앞의 기회를 낚아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부정적으로 보이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스위치가 되어줍니다. 가령 프로젝트의 리더 역할을 제안받고 실패가 겁나서 도망치고 싶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 잠깐 이건 기회야 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으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 기회에 성장할 수 있을지도 동료들과 돈독한 신뢰 관계가 쌓일지도 한 단계 위로 올라갈 기회일지도처럼 한 걸음 물러나 더 넓게 보며 다양한 전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전과 달라진 업무 환경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회다 라고 인식하면 업무 방식을 바꿔볼 기회, 가족과 시간을 가질 기회, 집을 대청소할 기회 등 다양한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마음이 가벼워지며 상상력과 행동력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이것은 기회
를 말버릇으로 삼으면 상황이 녹록지 않을수록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가 성장의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초조해하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담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 유지하기.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조심하자. 일이 잘 안 풀릴 때일수록 낙관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기복이 극심하던 시기,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조심하자, 일이 잘 안 풀릴 때일수록 낙관적으로 를 말버릇으로 삼았습니다. 방심하지 않도록 반대로 너무 자신을 몰아세워 침울해지지 않도록 적당한 긴장감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담담하게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거나 결과가 좋을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자기 능력을 과신하여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감사와 겸허를 잊고 실현할 위험도 큽니다. 스포츠에서 다치기 쉬운 것도, 운전에서 사고를 내기 쉬운 것도 아예 초심자보다는 약간 익숙해졌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긴장이 풀어져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사고를 만나기 쉽습니다. 순조로운 상황일수록 위험할 수도 있다.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며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초조해져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치명적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계속 나아가다 보면 빛을 볼 수 있는데도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인간적 역량이 길러집니다. 조만간 잘 될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마음먹고 주눅 들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낙은 고생의 씨앗, 고생은 낙의 씨앗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면 나중에 고생하고 지금 고생하면 곧 낙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일은 변화무쌍하기에 좋은 일만 있지도 않고 나쁜 일만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늘 평상심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말버릇을 가져보세요. 10년 후, 20년 후 꿈에 가까워진 자기 모습을 보며 말의 힘과 평정심의 힘을 실감하게 될 테니까요. 초조하거나 긴장되고 짜증날 때는 자, 심호흡.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초조해지거나 짜증나는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긴장하기도 하고 맡은 책임이 무거워서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업무상 실수로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일도 있겠지요. 그럴 때 언제 어디서든 효력을 발휘하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자, 심호흡입니다. 흔히 긴장하지 마, 짜증내면 안 돼, 라고 되뇌면서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긴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몸이 굳어 움직임이 뻣뻣해지면서 마음은 더욱 초조해집니다. 우선은 자, 심호흡이라고 말해보세요.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속으로 외쳐도 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신 시간의 2배만큼 시간을 들여서 입으로 숨을 내뱉습니다.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내뱉는다라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5번 정도 반복하면 서서히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진정됩니다. 순간적으로 짜증이 솟구칠 때도 자, 심호흡은 무척 유용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괜한 말을 뱉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기 십상이지요. 순간적인 감정은 10초만 지나도 가라앉으니 냉정해진 후에 말을 꺼내는 편이 현명합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이나 자, 심호흡을 활용합니다. 이를테면 연재 마감일이 코앞인데 한 줄도 쓰지 못했을 때 마음만 초조해져서 도통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심호흡을 합니다. 평상심을 되찾고 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고 생각하며 눈앞의 일을 마주하다 보면 어느새 집중하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됩니다. 자, 심호흡으로 평상심을 찾아보세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한 친구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원봉사를 하러 달려가고 싶었지만 직장 때문에 단념할 수밖에 없자. 오전은 내 생활을 위해 일하고 오후는 재난 피해자를 위해 일하자고 결심하고 연봉의 반을 기부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회사에 다니면서도 주말에는 특기인 요리 실력을 살려 모금 활동을 하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면 강렬한 동기가 부여되어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일하는 의미나 살아가는 의미 따위와 상관없이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저 역시 20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을 위해 일한다, 를 위해 공부한다라는 목표가 없으면 좌절하거나 흔들리며 방황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과 웃는 얼굴로 생활하기 위해서
퇴근 후 맛있는 맥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경력을 쌓고 싶어서 등 어떤 목표라도 자기 안에 새겨두면 일에 대한 각오가 달라지고 일을 즐기는 여유까지 생겨납니다. 특히 손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양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 가족의 웃는 얼굴을 위해 등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릴 때 일의 보람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인간은 남을 위한 일을 할 때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존재니까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라고 자신에게 묻는 습관을 기르면 일, 놀이, 공부, 생활 장소, 저축, 쇼핑 등 온갖 선택에서 목표 의식이 명쾌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인생의 유한한 시간을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 보는 것도 참 좋겠지요. 주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 유지하기.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조심하자. 일이 잘 안 풀릴 때일수록 낙관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기복이 극심하던 시기,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조심하자, 일이 잘 안 풀릴 때일수록 낙관적으로 를 말버릇으로 삼았습니다. 방심하지 않도록, 반대로 너무 자신을 몰아세워 침울해지지 않도록 적당한 긴장감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담담하게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거나 결과가 좋을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자기 능력을 과신하여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감사와 겸허를 잊고 실현할 위험도 큽니다. 스포츠에서 다치기 쉬운 것도, 운전에서 사고를 내기 쉬운 것도 아예 초심자보다는 약간 익숙해졌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긴장이 풀어져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사고를 만나기 쉽습니다. 순조로운 상황일수록 위험할 수도 있다.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며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초조해져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치명적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계속 나아가다 보면 빛을 볼 수 있는데도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인간적 역량이 길러집니다. 조만간 잘 될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마음먹고 주눅 들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낙은 고생의 씨앗, 고생은 낙의 씨앗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면 나중에 고생하고 지금 고생하면 곧 낙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일은 변화무쌍하기에 좋은 일만 있지도 않고 나쁜 일만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늘 평상심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말버릇을 가져보세요. 10년 후, 20년 후 꿈에 가까워진 자기 모습을 보며 말의 힘과 평정심의 힘을 실감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